법률 전문가가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물어보고 싶으시다고요? 내 사건이 어떻게 돼가는지 소통도 잘 됐으면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한 변론의 고수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법,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원칙인데요. 하지만 무척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족하실 때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역시 서비스직이라고 말하는 그녀. 낮고 친절한 변호사 오윤지 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 전문 변호사 오윤지입니다. 가사에는 이혼 소송, 그리고 상속, 유리분 반환 청구, 혹은 후견인 선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사 전문 분야에 속합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법률 사무실. 고객 편의를 위한 위치 선정이라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서류를 통째로 외울 듯이 읽고 또 읽으며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하는 고수. 민사, 형사, 가사까지 사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법무부 산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임금, 이혼, 상속, 형사, 행정, 회생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소송을 수행을 하거든요. 특정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의뢰인을 만나 다양하게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때 고수를 찾아온 한 의뢰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아야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저를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고수. 무려 20분간이나 경청만 하는데요. 신뢰 형성을 위한 고수의 철칙이랍니다.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확인을 시켜드렸나요? 감사를 받는다거나 투자자들한테 실제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과정도 좀 진행이 됐나요? 의뢰인의 말 속에 숨겨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더니 수임 계약을 만료하는데요. 오늘은 수임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으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써드린다거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수를 찾아온 또 다른 의뢰인. 고심 끝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편이 바라는 분인데요. 상간소송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5천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불륜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됐다. 상간녀의 자산이 상당하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지 않는 한은 사실 5천만 원까지는 위자료가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무조건 청구하면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남편과 상간녀가 그 상간소송을 하면 헤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을 청구하면 남편들이 오히려 상간녀와의 관계가 발각이 났으니 난 이제 대놓고 바람을 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거를 시작하기도 하고, 거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남편 쪽에서 먼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뢰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고수. 잘못된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 그 사건이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라는 눈에 더 들어와서 변호사님한테 신뢰가 가고 그 사건을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고 싶어요. 법률도 결국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실 때까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수를 찾아온 한 중년의 신사. 잘하고 있나? 고소 지금 마주보고 앉아 조언을 건네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형사 사건인 거지? 네. 공범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민사재판도 같이 진행하려고. 형사하고 민사 재판이 동시에 잘 진행을 해서 나중에 그 피해가 완전히 잘 변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고수를 아끼는 선배 변호사님이신가요? 저의 법조계 대선배님이시자 제 아버지이십니다. 고수의 아버지 역시 현직 변호사랍니다. 한 21년 전에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운 고수.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남달랐는데 상당히 좀 논리적이라 할까? 이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변호사 역할을 갖다가 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나란히 변호사로 활약 중인 부녀. 고수에게 늘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의뢰인 상담. 사실은 입체한 내용만 있을 뿐 차용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원고는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패소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늘 친절하고 온화한 기색이었던 고수. 벼랑간 날카롭게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모의 법정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식으로 나올지,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를 미리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검토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재판 전 변수를 점검하는 모의 재판. 승소 확률을 높이는 고수의 전략이랍니다. 특별한 손님이 고수를 찾아왔나 본데요. 손에는 감사의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고수 덕분에 승소한 의뢰인인 것 같죠? 제가 과거에 이 폰지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피해 금액이 엄청 컸는데도 그때 그 절차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다른 변호사는 꺼린 사건을 고수가 맡아 적극 변호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증거를 하나 발견을 했고 이를 제출한 덕분에 상대방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가해자와 관련된 공범과 관련돼서도 형사한 고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곧 이제 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척척 해주시니까 전 정말 감사했고 은인이시죠 뭐 저한테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무엇보다 값진 수임료라고 말하는 고수. 사건이 많아져도 지금 제가 의뢰자한테 쏟는 정성을 그대로 쏟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윤지 고수의 1%의 비밀은 온기가 담긴 친절한 법률 상담입니다.